옛날에 20대 때는 같이 이제 공연을 다니던 멤버들도 있었는데, 개인적으로는 꽉 막힌 연습실에서 연습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, 매번 이제 요즘 말로 하면 그때 당시는 뭐 버스킹이라는 개념은 없었으니까, 벌써 뭐 30년도 훨씬 전 얘기니까, 그때는 이 지구상에 버스킹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으니까. 근데 지금 생각하면 일종의 버스킹이네. 내 자리를 잡고,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몰라도 그 무거운 스피커를 무슨 그 뭐라고 그래, 짐 이렇게 실어놓는 술에 바퀴 달리는 뭐 그런 것도 이용 안 하고, 그 무거운 스피커 하며 그런 것들을 다 온 그 장비를 혼자서 그냥 분해해가지고 어떻게 등에다 짊어지고 갖다 놓고, 그 다음에 드럼도 다 분해해가지고 갖다 놓고, 이렇게 다 갖다 놓은 다음에, 이게 중요한 건 그렇게 갖다 놓고 이제 여기서 연습을 해야겠다 이렇게 정했으면 이제 각도를 맞추는 거야. 이 연습 상황을 지나가는 이제 뭐 산책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구경할 수도 있는데, 그런 사람들을 위한 각도가 아니라 우리 연습하는 사람이 최적의 각도로 최대한 뭐랄까, 그나마 그 장비에서 최대한 잘 들리고,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진짜 연주할 맛이 난다, 이제 이런 각도 세팅. 그래서 늘 장소가 이제 바뀌다 보니까 이 장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, 어떤 장소에서는 예를 들어서 기타 소리만 예를 든다면은 체급을 좀 높여야 내가 좀 괜찮은 소리가 나오는 반면, 또 어떤 곳에서는 체급을 그때 레벨이 아닌 좀 낮춰야 또 되고, 뭐 이런 등등의 이제 특색이 있듯이, 그 각도 역시 굉장히 중요해서, 소리가 이제 이 들리는 소리가 그나마 그래도 최상위여야 연주가 이제 최상으로 나오기 때문에,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하나하나 드럼도 쳐보면서 기타나 베이스도 다 쳐보면서 실제 연주하는 위치에서 그 각도 같은 거, 스피커 각도 같은 걸 다 조절해가지고 이제 세팅을 다 하고 나면, 글쎄 그렇게 하고 나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해도 한 3-4시간은 걸린다고. 그렇게 그럼 이제 같은 연주에 이제 같은 그 멤버 활동을 하던 같은 멤버들은 그 시간까지 늦잠을 자고 있어요. 나는 아침 새벽까지 일어나가지고 했는데 늦잠을 자고 있어. 그럼 이제 가서 깨우는 거야. 야, 세팅 다 됐다, 가서 연습하자. 그럼 이제 또 막 거의 뭐 지쳐 쓰러질 때까지, 막 밤 늦게까지 어두컴컴해지고 막 그때까지 세팅을 하는 거야. 아니, 세팅이라 연습을 하는 거야. 그러다가 그 장소가 괜찮으면 그냥 거기서 그냥 연주하다가 잠들어. 그냥 이제 이슬 맞으니까 비닐로 같은 걸로 다 이렇게 치면 이제 음막처럼 그렇게 공간이 나오거든. 거기서 그냥 돗자리 같은 거 깔고, 물론 이제 추운 겨울에는 안 되겠지만, 그렇게 해서 그냥, 또 나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들어가고, 이제 애들은 뭐 들어가는데 나는 이제 거기서 그러다가 또 곡도 만들고, 그러다 잠이 들면은 하루 종일 뭐 아무것도 안 먹고, 뭐 겨우 물이나 좀 먹고, 가끔씩 자판기 커피 뽑아 마시고 그러던 시절인데, 좀 말이 길어지겠는데, 그런 행위를 할 때는 처음에는 땀이 엄청 났었어요. 이제 연습을 하다 보면 땀이 나는데,
근데 나중에는 땀을 그렇게 매일같이 흘리니까 이제 땀이 안 나. 더 이상 이제 땀이 나올 땀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이제 적응이 된 건지 웬만한 그 움직임에는 이제 모든 몸 조직이 그 정도로 이제 버티는 거야. 땀이 이제 안 나는 거야. 아무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말이 좀 길어졌네. 아까 이제 잠깐 얘기한 게 각도 조절하고 뭐 이런 거 공간에 따라서 이제 소리 세팅이 진짜 연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이게 세팅하는데 항상 다 달라지고 그렇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요즘 이제 뭐 나름대로 뭐 좋은 장비를 쓰면은 뭐 또 제대로 갖추려면 뭐 그게 뭐 쉬운 일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뭐 그냥 있는 그대로 허접하지만 그런 상태로 지금 이제 뭐 작곡실이라고 있긴 한데 그냥 뭐 방음장치 뭐 되어 있는 그냥 룸인데 거기서 이제 지금 작곡한다고 있는데 이제 매일같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. 그 같은 공간에서도 그 조그만 앰프 각도 조절 뭐 그리고 사실 이제 핸드폰으로 지금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에 그 위치 그러니까 핸드폰에 음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영상은 별로 뭐 화질이야 뭐 그냥 그 별로 그런 것까지 신경 쓰기는 어렵고 이제 음질을 그 최상의 상태로 이제 좀 그나마 뭐 녹음 장비를 뭐 제대로 갖추면은 좋겠지만 이제 그럴 여력은 아직 안 되고 하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최대한 녹음도 뭐 그럭저럭 잘 되고 사실은 밸런스 근데 지금 요즘 그전에 이제 그냥 연주만 하다가 지금은 이제 내 목소리 원래는 좀 괜찮은 노래 주변에 노래 조금 괜찮게 부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같이 곡 작업을 하려다 그게 사실상 어렵더라고. 다들 바빠가지고 살기에 시간을 내기 어려워. 나도 이제 사실 바쁘지. 시간을 쪼개면서 지금 어제도 지금 새벽까지 작업하다 잠을 못 자고 거의 3시간 잤나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나는 이제 좋아하니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남들 다 쓰는 시간에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남들은 뭐 그냥 쉬는 시간 뭐 TV를 본다거나 밥을 먹는다거나 하면서 이렇게 쓰는 시간들 다 그런 작곡 작업하는 이제 쓰고 있다가 보면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맞추기 힘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혼자서 안 되겠다 그냥 내가 노래 불러야겠다 해서 지금 일단 그런 식으로라도 곡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악기만 연주하다가 이 목소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 또 악기의 밸런스를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어제 또 하나 곡을 작업하다 보니까 그 내장되어 있는 앰프에 내장되어 있는 그 코러스 기능을 이용하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다 이게 다 먹어버리니까 앰프는 또 하나인데다가 그래서 코러스를 하나 장만해볼까 했더니 코러스가 이게 가격이 또 요즘 옛날 같지가 않고 나는 지금 30년 전 40년 전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코러스가 또 가격이 장난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나중에 뭐 다른 이펙터가 또 꾹꾹이 타입 다른 이펙터가 또 필요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다 보면 한두 푼도 아닐 테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는 거예요. 지금 디스토션이나 오버드라이브도 내장되어 있던 앰프 내장되어 있던 거 쓰다가 지금 녹음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면서 이것도 좀 꾹꾹이가 있어야겠다 해서 드라이버하고 디스토션 하고 그 딜레이는 원래 있었고 몇 개 이제 꾹꾹이 이펙트를 장만했단 말이에요. 그리고 어제 코러스가 지금 앰프 내장된 걸로 하니까 한 개가 있어서 녹음하는데 장만을 하겠더니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서 이게 계속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또 멀티 이펙터는 디지털이라 선호하는 편이 아니었는데
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자료를 조사하고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또 전문가는 뭐 그런 의견을 내던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. 모두 다 꾹꾹이로 하면은 내추럴 하고 내가 100% 피를 넣는 대로 나오니까 좋단 말이야. 근데 이제 멀티라는 게 이게 디지털이다 보니까 나의 이 손맛을 100% 표출하지 못하고 약간 이제 감소되는 경향이 있거든. 개인적으로도 그렇고. 그래서 내가 멀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, 그러면은 주요 소리를 내는 뭐 디스토션이라든가 오버드라이브 뭐 이런 걸 제외한 그냥 부수적인 요소, 그러니까 일종의 뭐 딜레이, 뭐 아까 말한 코러스 같은 거, 컴프레스 뭐 이런 거는 멀티를 이용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. 그러면 한 번은 이제 해결되잖아. 코러스 꾹꾹이 가격으로 멀티, 그러니까 그 가격으로 멀티를 이렇게 같이 꾹꾹이랑 같이 기존에 있던 거랑 연결하면 그냥 더 이상 앞으로 또 꾹꾹이가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멀티를 장만했는데, 아이 또 공부를 해야 되네. 그래서 지금 공부 중인데, 어쨌든 지금 공부를 하고 소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, 이게 또 뭐 컴퓨터를 연결해서 세팅을 하나 본데, 오래전 나도 멀티 진짜 30년 전, 30년도 훨씬 전에 잠깐 써본 적이 있는데, 그때는 이렇게 막 컴퓨터까지 연결하고 할 정도는 아니고, 이게 조작이 참 그래 좀 그렇고, 사실 그때도 느낀 거지만 아주 미세하게 손맛은 좀 감소되더라고요. 그래서 소리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? 그냥 적당히 쳐도 그냥 그 소리가 나오고, 잘 쳐도 그 소리가 나오는 거야. 손맛으로 잘 쳐도 그 소리밖에 안 나오고, 적당히 쳐도 그 소리 나오고, 아예 못 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무난무난하게 그렇게 나오더라고. 그러니까 이게 나의 100%를 표현할 수가 없는 게 뭔가 이렇게 부족하다고 할까? 나는 좀 이런 느낌을 주고 싶은데 그런 느낌이 100%가 안 나오고 감소돼가지고 잘해야 80% 나오고, 내가 좀 실수하면 실수하는 대로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커버되는 것 같고, 이런 것들이 좀 싫더라고. 이제 그러니까 듣기에는 좋아. 듣기에는 좋은데 약간 그런 걸 많이 느껴가지고 이제 멀티 이펙트를 굉장히 이제 좀 좋아하지 않는 편이었는데, 이번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 다른 아까 말한 코러스나 뭐 컴프레스, 뭐 글쎄 컴프레스 그건 잘 모르겠네. 뭐 지금 시도는 처음 하는 거니까 컴프레스는 좀 다를 수도 있겠네. 뭐가 있을까 또? 여기 보니까 내장되어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, 멀티다 보니까 뭐 컴프레스 드라이브는 안 쓸 거니까, 노이즈 게이트, EQ, 모듈레이션, 피치, 필터, 딜레이, 리버브. 어쨌든 나는 지금 딜레이는 있으니까 리버브랑 뭐 코러스 정도로 이제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, 어쨌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컴퓨터 연결해가지고 세팅을 또 하고 뭐 펌웨어를 업데이트하고, 또 연결이 또 복잡하네. 연결이 복잡하고, 또 이거를 지금 꾹꾹이랑 연결을 해가지고 또 트랙을 반주별로 녹음하는 그거랑 연결을 해서 다시 앰프를 뽑아서 앰프를 들으면서 이제 즉흥 연주도 하고 또 노래를 이렇게 하면서 곡을 다듬어 가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할 건데, 이제 음반 작업이 아니고 그냥 곡 작업, 이제 곡을 다루는 작업을 해야 될 텐데,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이 공부를 해야 되네. 가사 공부할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일단 자료를 뽑아가지고 공부 중인데,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자꾸 그냥 그렇지, 욕심이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생기는데, 지금 그냥 일반 보컬용 그 뭐야 이름이 보통 쓰는 게 뭐지? 그 슈어, 그 어제 촬영한 영상에도 쓰던 거 저기 슈어 뭐지? 아무튼 저거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데, 사실 저렇게까지 안 써도 된다고는 그러더라고요. 저거보다 좀 낮은 가격대, 그 가격대가 한 20만원대 되려나?
저건 이제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건데 굳이 그거. 근데 내가 써보니까 오히려 가격이 낮은 게 출력은 더 커. 출력은 더 큰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하울링이라고 하나? 앰프의 간섭을 일으키는 하울링이 좀 심한 편이고, 좀 높은 거 쓰니까 출력은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는 느낌이 있지만 그런 건 좀 잡아주더라고. 근데 저것도 이게 똑같은데 어떤 건 좀 하울링이 더 뜨는 게 있고, 그러니까 약간 똑같은 제품인데도 똑같은 세팅에 연결해보면 약간 쇠연 느낌이 더 드는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니, 잘못 뽑은 것 같아 저거. 근데 어쨌든 이 곡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저런 마이크는 조금 좀 어려움이 있고, 마이크를 어떻게 대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. 그래서 좀 알아보니까 슈어 SM7DB 레코딩용 다이나믹 콘덴서 마이크, 이게 좀 쓸만한 것 같더라고. 이게 가격대가 좀 만만치가 않던데 지금 내 경제적 수준에서는 80만원대던데 이거 있으면 좀 곡 작업 할만 하겠는데,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것도 해서 더 이상 뭐 곡 작업하는데 이 정도면 그냥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, 지금도 뭐 행복하니까 소리만 나도 행복한데, 물론 소리가 좋고 하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이거 공부해가지고 곡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공부하는 게 만만치가 않네. 머리가 좋아야 돼. 그러니까 이게 곡 작업하는데도 천재적인 두뇌를 써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천재적인 두뇌를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네. 어렵네. 뭐 좋으니까 하는 거고 행복하니까 하는 거니까. 하다 보면 점점 나아질 테고,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. 하다 보니까 자꾸 욕심이 생기고 더 좀 최적의 어떤 뭔가를 뽑아내고 싶고, 아무튼 하루하루가 하나씩 뭐랄까 연구해가고 배워가는 느낌이라고 할까. 삶 자체가 뭐 그런 거겠지만 시간이 자꾸 가네. 어쨌든 작곡실로 이동을 해서 지금 곡 작업을 해야 되는데, 곡 작업을 하기 전에 이거 지금 세팅만 하는데도 지금 프린터물 공부해가면서 해야 되는데, 곡 작업을 할 수 있으려나 몰라. 새벽이나 돼야 막 세팅되는 거, 세팅 다 되고 그런 거 아닌가 몰라. 일단 가서 시도를 해보고, 내일은 온종일 산을 타야 되는데 날씨가 좀 비가 오는 것 같던데, 난 비가 오면 좀 그런데, 비가 오면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고. 어쨌든 지금 상황은 나는 공부 중이다. 이게 뭐든지, 그러니까 머리를 안 쓰면 안 돼. 머리를 써야지. 머리를 써야만 그냥 무조건 느낌 가지고만으로.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엔지니어들이 필요한 건데, 이제 혼자 모든 걸 다 해야 하다 보니까 감성적인 부분, 좀 집요하고 철두철미한 부분, 엔지니어 같은 뭐 그런 부분,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필요하다는 게, 혼자서가 이제 어려운 거지. 뭐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, 그러니까 이게 다 공부야.
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신승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네요. 이 신승훈, 가수 신승훈 씨, 이분도 이제 아마추어 시절에 뭐 작은 소극장에서 이제 공연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꾸 경험하다 보니까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연구를 저절로 하게 되면서 그 연예계에서는 그런 뭐 소리가 돈다고 하던데, 무슨 그냥 토크쇼라고 하더라도 음악을 하는 노래를 이렇게 하거나 뭐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토크쇼를 진행하더라도 신승훈 씨가 만약에 섭외대가 출연한다 그러면 그 방송국의 그 방송국 세팅장의 사운드 자체가 퀄리티가 달라진대. 그러니까 똑같은 장면에서 최대한 그 각도라든가 이런 사운드의 어떤 세팅들을 신경을 쓰는 거지. 체크를 하고. 그래서 엔지니어한테 이런 부분 좀 이렇게 수정해 달라고 하고 미리 사전에 다른 사람부터 일찍 와가지고 그런 것들을 자기가 공연하는 것도 아니고 노래 부르러 온 것도 아닌데 토크쇼인데도 불구하고, 근데 그게 습관이 돼 있으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. 분명히 이거보다 더 좋은 소리가 날 수 있는데 이렇게 좋은 장비를 가지고 이렇게밖에 소리를 못 낸다는 건 좀 그냥 못 넘어갈 것 같아.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악기도 왜 그렇잖아요. 우리가 악기 딱 연주하는 걸 들으면 연주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악기 세팅이 잘 돼 있어야 되거든. 여기서 악기 세팅은 뭐 톤, 그러니까 소리의 세팅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튜닝이 잘 돼 있어야지. 튜닝이 잘 되어 있어야 좋은 소리가 나오는데 튜닝 자체가, 근데 이게 튜닝도 요즘 이제 이게 세상이 편리해져 가지고 기계로 다 주파수대로 이제 튜닝을 하다 보니까 뭐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 튜닝이 그 기계에 의존해서 튜닝하면 이제 정확하긴 한데 미세하게 더 뭐 그런 게 있거든.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튜닝이 완벽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 보다도 예전에는 이제 그냥 뭐 피아노 음에 맞춘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튜닝을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것도 계속 튜닝이라는 것도 연습을 하게 되는 건데, 이게 듣고 피아노 건반의 음을 듣고 뭐 기타를 튜닝하든 뭐든 뭐 악기를 튜닝할 때 이제 듣고 비슷한 걸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이제 튜닝을 하다 보니까 자꾸 들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어떤 습관이 생기고, 그게 자꾸 연습되다 보면 이것도 이제 훈련이 되니까 더 잘 듣는 거야. 근데 이런 이제 훈련이 돼 있으면 이런 것들이, 만약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그런 식으로 튜닝을 해왔다. 10년의 세월이 흘렀으면 엄청나게 듣는 기가 생긴 거예요. 그래서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튜닝을 했는데 내가 이 튜닝이 잘 돼 있나 안 된다를 내 귀가 모르는 거예요. 물론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할 수 있는데, 그래서 어떻게 좀 뭐랄까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 TV 프로그램에 나오거나 요즘 뭐 라디오 잘 안 듣지만 라디오에 나오는 이 악기들의 튜닝이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. 내 귀에 조금 0.00mm 부족한데 저 튜닝을 좀 더 보완해서 연주했으면 저 훌륭한 연주에 더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게 아주 그냥 이게 거슬리거든. 내 귀에는. 그렇게 튜닝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아무리 연주를 잘해도 이게 계속 거슬릴 수밖에 없거든. 물론 연주를 엄청나게 뛰어나서 자기가 연주를 할 때 어떤 음을 낼 때 자기 귀에 들으면서 그걸 표현하는 거잖아. 그렇기 때문에 진짜 튜닝이 아무리
좀 잘못돼 있더라도 그런 연주를 많이 해본 사람은 이제 자기가 소리를 내면서 이상하니까 튜닝으로는 안 되면 연주하면서도 이제 이걸 어떤 그 음을 이제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조절하게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튜닝이 아무리 안 돼 있어도 잘 하는 연주자는 튜닝이 돼 있는 것처럼 연주할 수는 있겠지. 그러나 기본적으로 튜닝이 좀 잘 돼 있으면 더 이제 좋은 연주가 나오고, 그리고 그런 상태야 연주할 맛이 나는 거니까. 그리고 이게 악기라는 게 몰라, 나도 이제 엄청나게 고가의 악기를 써본 적은 없지만 고가의 악기에 올라갈수록 이 튜닝 밸런스가 훨씬 좋을 테고,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완벽한 튜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지. 그리고 좀 가격이 비교적으로 저렴하면 그런 것들이 조금 밸런스가 좀 불안정할 거고.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플랫에 24플랫이다 그러면 저쪽 1플랫 쪽을 튜닝을 좀 잘 해놨는데 24플랫 쪽은 좀 불안정할 수도 있고, 그렇다고 중간에 맞추자니 중간은 완벽한데 1플랫 쪽과 24플랫 쪽이 불안정할 수도 있고 뭐 등등. 이게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이게 악기 자체가 완벽하지 않는 한 별도도 완벽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여러 가지 자꾸 미세하게 따지자면 처음부터 이제 완벽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 그런 거 저런 거 고려해서 할 때 최대한 완벽하게 한다면,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펑코드 위주로 뭔가를 한다 그러면 그 1플랫 쪽 그쪽 위주로 중심으로 해서 튜닝을 완벽하게 하면 될 것이고, 거기보다는 좀 위쪽 계열에서 애드립이라든가 뭐 이런 걸 연주하겠다 그러면 그쪽 계열로 포인트를 둬서 튜닝을 좀 완벽하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나을 거고. 근데 그런 것들을 일적으로 이 튜닝기라는 기계에 의존을 한다는 것은 장단점이 있고, 또한 그거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내가 소리를 들어서 튜닝한다기보단 튜닝기의 그 바늘에 주파수 바늘을 가르치는 거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 튜닝할 때도 엄청난 그 듣는 연습이 되는데 그것들 자체가 세상인지 편려지다 보니까 연습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연습들을 10년만 해도 어떤 절대음감 같은 게 생길 텐데,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내가 뭐 애드립을 하든 뭘 하든 그걸 자꾸 자꾸 듣다 보니까 튜닝을 하던 버릇이 있어서 음이 뭔가 이상하면은 바로 내가 느낀다고.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바로 초킹을 하더라도 바로 내가 수정을 한다고. 이게 이 음이 아니니까. 물론 이제 그치, 누구나 뭐 이걸 또 기계적으로 이 정도 그냥 올리면 딱 정확한 음이다 뭐 이렇게 연주할 수도 있겠지, 기계적으로. 그래서 자기 연주한 소리가 전혀 안 들려도 완벽하게 뭐 연주하는 경우도 있겠지만, 그거는 그래서 연주라기보다는 세션에 가깝죠. 그러니까 세션을 완벽하게 음을 내는 뭐 그런 기계적인 자기 어떤 느낌보다는 그 곡의 느낌만 살려서 연습을 해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정확하게 언제든 그 음을 낼 수 있게 연습된 상태로 반주를 해주는 거나 연주를 해주는 거. 근데 이제 그런 개념은 아니니까 스스로도 연주하면서 자기 연주를 들으면서 좋다 이런 느낌이 있으면서 연주하는 게 이제 지금 이제 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는 이제 약간 좀 다른 얘기인 것 같고, 어쨌든 그런 각도들 뭐 이런 것들 신경 쓰면서 오늘 좀 며칠 계속 그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굉장히 쓰면서, 사실 곡 작업하는 것보다 그런 거 위치 조절하고 그런 것들이 더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고, 오늘도 곡 작업보다는 요즘 세팅하는데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것 같긴 한데, 이것도 하나의 경험이니까 하다 보면은
많이 익숙해질 거고. 그리고 날씨가 좀 이제 풀려서 지난 주말에 야외에 나가서 좀 나름대로 이제 간단하게 장비 챙겨가지고 연주를 해봤더니 이게 또 야외에서 하니까 세팅이 어렵더라고. 아니 조작도 늘 하던 조작인데 이게 분명히 그대로 똑같이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야. 이제 야외이다 보니까 저놈이 항상 쓰던 그 콘센트에 꽂아서 한 게 아니고 그 휴대용 그 뭐라고 할까, 발전기는 아니고 뭐 아무튼 충전해서 쓰는 그걸 사용하다 보니까 그게 그래도 그때 당시 꽤 가격을 주고 전격 전압이 나오는 걸로 산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영향이 있는 건지 어쩐 건지 뭔가 이 기계 조작이 작곡실에 있을 때하고 똑같이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.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틀리겠지. 완벽하게 엄청난 그런 요즘 가정이나 가정집이나 이런 실제로 이제 콘센트에 꽂아서 쓰는 그 전압이랑 거기서 나오는 전압 자체는 틀릴 거고, 똑같은 220V로 만들어내더라도 아무리 전격 전압이라지만 사실은 또 그런 말도 있던데, 사실 220V라는 이 전력이 모든 기계에는 썩 좋은 게 아니라는 소리를 하던데 누군가가 110이 더 안정적이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220V에 지금 모든 뭐 가전제품이니 뭐 이런 것들을 쓰는데 사실은 더 쉽게 망가지는 전력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. 또 모르겠어. 이게 이제 어쨌든 그 전력이나 이런 전압들이 좀 불규칙하고 그러면 어쨌든 기계에는 뭐 좋을 리가 없으니까. 그리고 최대한 큰 소리를 뽑아내야 되는데 큰 소리 못 내고 작은 소리만 또 계속 하다 보면 또 이 기계라는 게 출력을 좀 내줄 땐 내주고 해야 제대로 성능이 발휘되는데 뭐 그런 문제도 있을 거고. 아무튼 또 밖에 나가서 하니까 의외로 또 예상치 못한 그런 또 환경이다 보니까 또 공부되는 게 있고. 그래, 토요일은 항상 산을 가야 되는데 날씨가 지금 날씨 보니까 일기예보 보니까 비가 온다고 돼 있어서 만약 산에 못 가면 그냥 산책을 산책 항상 뭐 하던데 뭐 특별하게 딴 데 갈 필요도 없고 비가 오니까 우산을 쓰고 산책을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뭐 늘 들리던 마켓에서 들렸다가 그렇게 하면 해도 운동 되니까 뭐 운동할 겸 마켓에 가서 커피 한 잔 얻어 마실 겸 그렇게 산책을 하든지, 비가 다행히 안 온다면 산행을 하고, 일요일은 날씨가 괜찮은 것 같으니까 잠시 싸들고 좀 이번에는 괜히 이게 사람들 좀 있는 데로 가보려고 했다가 자리를 못 잡아가지고 결국 그날도 한참 헤매다가 사람들 없는 그 무슨 차도에 뭐 그런 공간이 있더라고. 그래서 사람이 거의 안 다니더라고. 그래서 거기서 잠깐 10분 연주했나? 근데 세팅하는 데만 한 10분 이상 걸렸지. 그 10분 연주. 그렇게 하다가 또 이동하다가 또 마음에 드는 데 있으면 연주를 하려고 했더니 그냥 온종일 그 무거운 장비를 끌고 다니면서 힘들게 걷기만 했네. 결국 걷기만 했어. 중간에 처음에 저기 시내 쪽에 어디 원래 공연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 공원이 큰 공원인데 거기서 잼 반주 즉흥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뭐 잼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그냥 별로 내가 연주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더라고. 이게 자꾸 누가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재미가 없더라고. 내 스스로 내가 즐기면서 만족한다기보다 남에게 들려주려는 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좀 재미가 없더라고. 그리고 사람들이 모르니까. 그래서 좀 많은 곡을
밖에 나와서는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들어서 즉흥적으로 그 자리에서 이제 소양호천이가 아니었지 뭐지? 아, 또 이름이 생겼네. 남양유천? 응, 남양유천. 라면 이제 뭐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음은 좀 안 틀리지 않았나? 즉흥인데도 불구하고 막 자주 하다 보니까 음은 이제 좀 안 틀렸는데 이게 이제 아 여기인데 이 음인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느낌이 좀 완전히 오지 않고 밖에서 하다 보니까 이 음인가 이렇게 약간 망설이다 보니까 이제 살짝 조금 그 박자가 조금 이제 늦어지거나 뭐 이런 경향이 있었는데 어쨌든 뭐 그냥 자연스럽게 연주하려고 했으니까 어쨌든 그래도 사람이 없는 데서 하니까 조금 그나마 조금 집중이 되던데 역시 밖에서 하니까 집중력이 확 떨어지더라고. 이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야. 뭐가 움직이고 막 차들도 다니고 그러니까 자꾸 신경 쓰이고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은 만약에 나가더라도 좀 사람들 없고 그냥 조용한 곳에서 그냥 하나의 그냥 나를 위한 힐링 뭐 이런 개념으로 좀 즐기다가 바람 좀 쓰다가 온다는 생각으로 좀 당분간 진행하고 사실 이게 사람들 앞에서 버스킹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희생이거든요. 희생. 누군가에게 들려준다는 의무감 사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. 아니 안 그럴 거면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면 안 되지. 듣기 싫은 소리를 연주할 거면 지만 좋으라고 연주할 거면 사람들 많은 데서 사실 연주하는 게 예의는 아니니까 사실 그게 고려 안 한다는 게 이상한 거지. 근데 나는 지금 즐기고 싶기 때문에 내 생각을 좀 잘못한 것 같아. 최대한 좀 사람 없는데 한적한 곳에 가서 좀 분위기를 즐긴다는 느낌으로 좀 이번 주 일요일은 날씨가 괜찮게 하고 뭐 못 나갈 수도 있어. 뭐 비가 와서 못 나갈 수도 있고 그 장비 챙겨서 나간다는 게 시간을 또 엄청나게 장비 이동하고 세팅하는 데 써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곡 작업을 작업실에서 할 수도 있고 뭐 아무튼 뭐 이렇게 하겠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세상 일이라는 게 뭐 마음대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생각은 그런데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마음이 가는 대로 어쨌든 좀 정리를 하고 물론 작업실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요즘 왜 배가 또 안 고프지? 요즘 배가 고파야 뭐라도 챙겨 먹을 텐데 생각이 없네. 잠을 못 자서 그런가? 아까 좀 전까지도 계속 하품이 오는데 이게 지금 새로운 것들을 이제 경험한다는 게 약간은 설레이기도 하면서 약간은 좀 두렵기도 하고 사실 두렵다기보다 살짝 귀차니즘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도 살짝 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말이 좀 길어졌네. 그냥 계속 뭐 삶 자체가 항상 공부하고 연구하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삶의 탐구죠. 삶의 탐구. 나는 여전히 내 삶을 탐구하고 있고 그 음악적인 요소에서 탐구를 할 수도 있고 산에 가서 할 수도 있고 뭐 검수를 하면서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내가 하고 싶은 건 많지만 웬만하면 다른 것들에는 관심을 안 주는 이유가 거기에 한번 또 집중하게 되면 시간을 또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죽는 그날까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다른 데는 눈을 안 들렸어. 내가 좋아하는 거 그것만 해도 시간이 부족했거든. 그림 그리고 시 쓰고 연주하고 그 외에는 아예 관심조차 안 줬어. 그럴 여유가 없어. 시간이 항상 부족했으니까 그 세 가지 하기도 힘들었거든.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하나 더 늘었지. 가족을 부양하는 부담감이 있으니까
어쩌다가 이렇게 말이 길어져. 어쨌든 저녁 가야지. 이제 뭘 먹긴 먹어야 되는데 일단 귀찮네. 귀찮고 생각도 없고. 일단 가야지. 이렇게 뭐 어디를 움직여야 된다는 게, 움직이면서 시간을 쓴다는 게, 시간이 이렇게 낭비되는 것 같고 아깝고 그렇지. 귀찮기도 하고. 근데 움직여야지. 가끔은 가만히 한 곳에 있는 걸 안 준 거니까. 일단 많이 너무 기네. 일단 그렇다는가. 일단 빨리 가서 세팅을 하고 곡 작업을 해야지. 이상.